네, 미중 반도체 싸움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장비 반입을 자꾸 금지시키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이베스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악재일 수 있는 소식인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은 네. 반도체 중소형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러한 잡음이 나온다면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과연 이게 정말 안 좋은 뉴스인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안들인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왜 미국이 이 장비 반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일관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이 최첨단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좀 터치를 계속 기업들에게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그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특히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첨단 설비가 중국의 군사력을 이제 증강시키는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제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만 꼭 해당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이 일예로 인텔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웨이퍼의 생산을 중국 공장에서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웨이퍼 생산을 중국에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텔도 이 계획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 싸움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1세기 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애초에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D램 공정 필수인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야지 네. 공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 반입이 늦어지게 되면은 만들어내는 생산량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시장에서는 좀 염려하는,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이천과 그다음에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이 총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 공장에서 이제 최신 D램과 관련되어서 테스트를 한 뒤에 양산을 좀 시작하게 되면 통상 그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그 시계열을 놓고 이제 중국 공장에도 이런 설비들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SK 하이닉스에서 밝히기로는 노광 공정 장비를 중국에 이제 그 세팅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그 설례로 봤을 때 이천 공장에 이미 노광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 2년 뒤에는 결국에 중국에도 세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가 전체 D램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을 중국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계획을 좀 세울 때 지금 굉장히 좀 속으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된다라면은 네. 결국에 생산에는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외에 만약 이게 정말 장기화 된다면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대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지금 현재 중국 시안에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바로 옆에 그 똑같이 시안에서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광저우에 OLED 생산 라인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OLED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설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K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다수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LG전자가 생활가전을 중국 란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된다는 게 SK하이닉스인데 네. SK하이닉스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어떻게 이걸 또 네. 대응하고 있나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시장에 소통하고 있는 이제 코멘트는 똑같습니다. 노광 장비를 당장 중국에 이제 세팅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들과는 이제 좀 다른 이제 그 스탠스를 좀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총 그 이제 심사가 필요한 국가가 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국가에서는 이미 심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질질 이제 이 심사를 끌면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은연중에 좀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 편을 쉽게 들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특히나 이제 공장을 좀 많이 짓겠다라고 선언한 것과는 이제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이슈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려면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슈가 아직 발생이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에서는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11만 1,500원에 지금 현재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주가 흐름이 계속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이슈로 10만 5천 원 이하로 빠진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빠진다면 이 우려로 네.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리포트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런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다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 둘이 싸우면 삼성전자는 미국 측도 중국 측도 다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호재로 보는 걸까요? 일단은 그 디램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전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포트에서는 좀 평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만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조금 이 리포트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램보다는 구형 장비를 쓰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낸드도 계속 이제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노광 장비가 아마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꼭 반사 수혜를 삼성이 오로지 입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국내 대기업들, 반도체 대기업들보다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또는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훨씬 반사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낸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만약에 그 중국에서 이제 구형 장비가 보통은 쓰이는데 미국에서 이런 구형 장비의 반입까지도 막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추매하다 보니까 드디어 빨간 모드로 돌아왔다, 수익으로 돌아왔다라고 네네. 하셨고 어떤 분은 저는 아직 파란색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요즘 네. 이제 뭐 2차 전지도 놓쳤겠다, 메타버스 놓쳤겠다.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네. 따라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반도체는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조금 시간적인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반도체 섹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좀 예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국민주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그마치 518만 명이나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연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이미 20%가 넘는 지금 하락을 좀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당연히 저는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삼성
삼성전자를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섹터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은 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탑픽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좀 말씀드린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특히나 신흥국의 볼륨을 줄일 때 매도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반도체가 확 주도주로 뛰어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내주셨습니다. 뭐 ISS님은 엉덩이 무겁게 들고 있을 겁니다. 언젠간 오르겠죠. 맞아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또 버틸 만한 힘이 있는 삼성전자고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정희 팀장님은 아직 반도체가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네. 확인할 사안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뉴스들이 장기화되면은 또 악재로 작용을 할 테니 이 반도체를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네. 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10월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올 연말까지는 계속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강조되고 있는 그 섹터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반복을 해야지 내 예수금이 계속 불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금의 볼륨이 줄어드는 경우를 막으려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가 좀 추천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강대국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이제 섹터와 종목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동시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관련된 섹터에서 대장주는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신고가를 갱신하자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ETF 자금의 유입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그다음에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 등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듯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그 ETF 트렌드에 맞는 ETF들의 그 자금 유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 말에 골프와 관련된 ETF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이제 레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죠. 이런 트렌드가 한번 자리 잡으면 보통 3년의 유행 주기를 갖습니다. 근데 올해가 1년이라고 쳤을 때는 아직 2년 정도의 트렌드 주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골프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취매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게임과 관련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스크린 골프와 관련되어서는 바로 2위 사업자에 속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ETF가 신설되고 나서 자금 유입과 또 시장에 관심이 메타버스로 쏠린 걸 봤을 때 이제 골프 관련 ETF가 생긴다는 거를 미리 감안해서 관련주를 사야 된다. 근데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골프존을 채팅방에 쓰셨는데 네. 골프존이 아닌 카카오 게임즈를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1등 사업자는 당연히 골프존이죠. 골프존인데 최근에 그 MZ 세대들이 이제 그 스크린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 이제 그 가맹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종목의 끼입니다. 종목의 끼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월등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장가로 바로 매수하자가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에서는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아마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골프존보다는 카카오 게임즈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조정을 받는다면 해지할 만한 대안주는 무엇이 될까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